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롭게 단장해서 찾아가는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지가 거의 이제 한 6개월째가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상황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사기만 하면 빠지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상승을 해주는 그런 행운아 같은 그런 남자가 바로 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대박플러스 시즌2 이 부분들, 특히나 이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 기법 강의나 스킬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있고요. 전화번호는요 02-32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일단 어느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0.85%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기관 쪽에서는 일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약 35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추세의 전환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니까 조금 반등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한 번쯤 만들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 강의에 앞서서 일단 포트폴리오 정도 수익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되어 있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종목씩 좀 보면서 AS를 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닉스가 있습니다. 위닉스를 한번 좀 보시게 된다면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익을 보게 된다면 14,650원의 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내렸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은 꾸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어느샌가부터는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신고가의 흐름들도 한 번쯤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1선 부근짜리 때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12,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요. 좀 타이트하게 보게 된다면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의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오래 시장, 저는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와 OEM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 또한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부분들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필러 시장, 보톡스, 여기에 이어서 페이스리프트,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는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가슴 보형물 확대, 이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메디톡스에 대해서 OEM 방식으로 진출합니다. 근데 이 기술력을 보게 된다면 세계에서 여러 나라, 이 지금 전 세계 중에 몇몇 기업밖에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기술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꾸준한 성장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박스권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17,000원 정도대에서 어느 정도 12,000원 정도, 12,000원대 후반권역의 박스권역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좀 확대를 딱 해서 보면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이중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요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박스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5,000원 초반권역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신규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CJ 헬로비전입니다. CJ 헬로비전도 마찬가지로 14년도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바로 그냥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주가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도 주가의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라면 18,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릴 겁니다. 즉,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21선을 좀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의 좀 수익권이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절이 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골프존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만 잘 나온 종목만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그렇죠. 자, 골프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상당히 좀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에 좀 나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실내 골프장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이 계절 효과라고 해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저점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손절 처리가 좀 됐습니다. 19,700원짜리대를 손절가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금일 19,7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탈한 부분들이 아닌데 아직까지 박스 구간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조금 더 매물 소화를 기록을 한 이후에는 아마도 이 폭만큼은 상승할 수 있다. 즉 23,000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손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투자자분들께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종목 AS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믿고 쓰는 마디매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 제가 시청자분들께 찾아뵙는 게 1년 만입니다. 그죠? 12월 달 마지막 주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시청자분들을 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이 가물가물해지셨을 겁니다.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과 상승. N자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면서 저희 애들도 영어를 좀 한다. 영어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N자형으로 좀 진행된다. 이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N자형의 모습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상승의 가격폭 그리고 하락의 가격폭을 이용한 매매 스킬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상승을 했다라면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폭만큼 1,000원이 상승을 하고 예를 들어 1,000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질 때에도 1,000원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잠깐 이쪽으로 해서
칠판을 좀 이용할까 했는데 그냥 이거 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마디에서는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에서는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수급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수급을 파악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수급이라고 해서 뭐 기관이 매수를 하는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래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저항대를 돌파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반대로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대량의 거래가 나오면서 일단은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전저점에서는 수급에 대한 악화 부분들입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시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쌍봉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정석인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그 가격이 지지가 되는 흐름들 또는 갭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 흐름들은 21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을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의 모습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2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61선도 우하향이죠. 즉 단기적으로 하락, 중기도 하락이다라는 부분들 그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목표치 분석법이에요. 이거 분명히 다음 주 혹은 이번 주에서 아마 분명히 써먹을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일정한 패턴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치를 분석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뭐게 되냐면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약간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간 오히려 매도 기회를 놓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 보게 되면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기도 하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이 흐름에 따라서 일단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지지 그리고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 이 부분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많은 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좀 보조지표를 보게 된다면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스토캐스틱이라든가 MACD 혹은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여기에다가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준점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이 부분들 가격적인 폭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게 가장 쉽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치 분석법인데 주가의 추세 전환과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빨리 읽고 칠판을 활용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의 추세 전환은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가 돼야 되고 거기서 저항대의 돌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추세의 반전을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가 반전이 되는 흐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은 보통 절반의 되돌림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1차는 절반의 하락, 2차는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폭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칠판으로 좀 활용을 해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주가가 최근의 흐름의 과정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어떠한 모습을 좀 보였느냐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쓰니까 조금 어둡게 보입니다. 흰색으로 좀 다시 바꿔볼게요. 자, 주가가 최근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밀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목표치만큼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좀 더 빠지려면은 아마도 진바닥 확인을 한 번쯤은 더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락폭에 대해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나와도 일단 지수상으로는 1980포인트 정도더라. 그러면 1980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그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자리다. 선물로 따져보더라도 맥시멈 가봐야 262포인트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렸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면 이 마디에 대한 절반 폭이 아니라 이 하락 N자형에 대한 절반의 폭이 기본적인 목표치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느 부분들이 있었냐면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죠. 지수를 보면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요 자리대를 살짝 깨고서 아래 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즉, 이 폭만큼 빠지게 된다라면 조금 더 밀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V자 반등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중바닥을 형성하거나 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지수상으로 따져봤을 때 198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주고 난 이후에 진바닥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 전략이 유효하다. 결국 대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덜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반대로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거죠. 지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위에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박스권으로 나왔다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섹터들이 그래서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되돌림에 대한 가격폭, 이 부분들은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차 목표치는 어디라고 그랬죠? 11선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11선의 목표치가 1차 목표치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한번 출렁거림이 나오고 나서 고게 된다라면 상승 N자형으로 나오면서 21선까지도 목표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낙폭과대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술력이 반발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최근 이번 주에 있을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켜놓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거래소입니다. 자, 거래소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고점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하락 추세대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도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하락 추세대로 진입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마디의 목표치만큼 빠지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보자고요. 우선적으로 이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죠? 저점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점을 확인을 해주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 즉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05포인트까지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61선에 대한 저항입니다. 추세선, 61선이 들어 누워있는 상황에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점 자리대를 또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아직 종가 기준으로는 이탈을 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아래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이건 진바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폭만큼 다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진바닥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수대는 1910포인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1910포인트인데 제가 주식 승천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수 2014년도 지수 하단은 1880, 상단은 2350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근데 1880을 말씀을 드렸냐? 이 자리대에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80포인트대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대에서는 레버리지나 이런 걸 사도 절대 물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즉 1920포인트가 됐다라고 해서 뭐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뭐 매도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 여기가 아마도 진바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지수가 막말로 지가 빠져봐야 70포인트입니다. 지가 빠져봐야 70포인트고 그 자리대를 빠지고 난 이후에는 계좌가 늘어나는 그런 일만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조금 틀리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주구장창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주구장창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줬다가 이 반등의 폭만큼 밀려 내려오겠죠. 언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결국엔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와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밀려 내려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 폭,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크게 보게 된다면 약 52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대의 흐름들 한번 보자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한 차례에 저점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코스닥 상승을 해줬죠. 이 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폭만큼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520포인트가 절반의 되돌림 자리이긴 하나 상승 N자형의 목표치는 약 51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까지 움직이는 흐름들, 즉 61선 부근이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도달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왔었죠. 하락 N자형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왔는데 이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면 박스권역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값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항상 되게 중요시했던 이 삼성전자의 가격은 131만 2천원 자리대입니다. 즉 131만 2천원을 안착을 해놔야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 N자형의 목표치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역이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온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 값이나 이 하락 N자 값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131만 2천원 이 자리대를 빨리 안착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면 어디까지냐? 약 138만원 자리대가 하락 N자형의 목표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자리대보단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아마도 136만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약 4에서 5% 정도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수에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코스닥에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셀트리온이 있죠.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자고요. 자, 셀트리온에 관한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금일 같은 경우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7%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으니까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절반의 되돌림을 딱 보게 되면 41,000원대 자리대입니다. 41,000원대 자리인데 이 자리를 뭘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넘어갔죠. 즉, 2거래일 전입니다. 1월 3일경에 먼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항대를 부딪혔고 목표치에 찾고 하루 쉬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약 47,000원 부근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동평균선 혹은 보조지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그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휩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휩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휩소 부분들, 이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겁니다. 결국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크게 보게 된다면, 길게 보게 된다면 약 51,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 코스닥 시장 괜찮아야겠죠? 근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망성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디매매는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쉬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소하게 접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본다면 혹은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다라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구나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자고로 쉽게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믿고 쓰는 마디님의 정재훈이었었고요. 내일장 공략주는 종목 상담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자, 일단 문자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을 물어보셨어요. 제형솔루텍 들고 가도 되나요? 물어보셨습니다. 매수가가 2,000원이고요. 비중은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바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제용솔루텍이라고 있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금 100%, 즉 신용이라든가 미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분들, 증권사도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 일단 한번 보면 아 이거 뭔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도 근본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 종목 실적 안 나올 겁니다. 자, 그죠? 실적이 안 나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억 적자에 당기순이익 4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1년도에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가 기록을 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안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남북 경협주 형식으로 해서 테마성 흐름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북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저기 북한의 동생 김정은 그 사람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남북 관계에 대한 이 부분들, 이 경제 회복이나 이런 부분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했습니다. 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목표가 정도를 약 한 1,900원 정도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900원이나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손실폭을 좀 많이 줄이신 거니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에 이어서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현대중공업인데요. 예, 현대중공업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수가 18만 3천 원이고요. 18만 3천 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75%요. 75%? 예. 아, 상당히 좀 집중 투자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18만 3천 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초전에 두 번 끊길 때, 그때가 몇 월 달이고, 근데 달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게, 한번 끊고, 두 번 끊고, 일본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중간에 때렸는데. 아,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했을 때? 100%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예, 예. 한 게 너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맛도 저 맛도 다 보고 싶어가, 또, 25%대가 또 대우조선해양 좀 사고, 그랬습니다. 아, 그럼 거의 조선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매수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하고 보니까 그랬네요. 네, 상당히 고수신 것 같은데, 수익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박 수익인데요, 이거? 고수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고은지 한 5년대 안 됐습니다, 주식한. 아, 그러셨구나. 일단은 나름대로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그래, 내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조금, 알아서 좀 들어가지는데, 이 아들이 만약 차를 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나, 가기 싫어서 밖으로 내려올란가 싶어가지고, 나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럴상 싶은데, 그래, 생각을 굳이 못해가지고, 전문가님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내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29만 원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좀 밀렸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보게 되면, 세 마디가 나왔어요. 한 마디가 나오고, 두 마디가 나오고, 세 번째 마디가 나온 이후에, 보통 세 마디가 나오게 되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락 N자역으로 좀 밀려내렸어요. 예. 기술적으로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이죠. 약 24만 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쉬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들, 이 2014년도에 대한 혹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대한 영업 실적 예상을 한번 보시면, 올해 매출액을 예상을 한 게 약 26조로 잡았습니다. 예. 26조로 잡았는데 2013년도 때보다 2014년도에 대해서 매출이 작다라면은 조금 실망을 하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 이 현대중공업의 2013년도에 매출을 좀 보게 된다라면 조금 예. 더 높습니다. 일단 약 예. 53조 가까이 되거든요. 5조 예.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굳이 일봉을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월봉을 보시고 월봉 상황에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 절반까지요? 네, 그러면 약 한 36만 원 정도거든요. 예. 36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들은 세계 경기가 살아난 회복 국면으로 좀 접어들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주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예. 수주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이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잡히는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주가 좀 이 수익이 좀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란 모멘텀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36만 원 정도대를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은 좀 박스권역을 좀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한 26만 5천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도 한 번쯤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 좀 한번 챙겨놨다가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선생님이 요즘 지금 여기서 돌렸는데, 29만원 먼저 고점 요번에, 좀 어렵겠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 그 주도 섹터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죠. 일단 75% 비중이면 상당히 좀 높은 비중이니까 예.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진짜 뭐 시청자님께서 새로 사고 싶은 종목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선주는 거의 다 막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탑픽 종목은 일단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그거를 예.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전화 상담은 참 현대중공업인데 수익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셨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꾸준하게 수익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수가가 22,200원에요. 네, 저기 70%요. 70%요? 예. 아, 네오이즈 게임즈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어요? 예. 자,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자꾸 떨어져갖고요. 네, 좀, 이 회사가 좀 어떤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요. 자,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한번 끊고, 예. 방송 한번 잘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좀 볼게요. 기업 분석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쭉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실적에 대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적자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성수기 때 대비해서 실적 최고점을 찍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실적 추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형성해주고 계속적으로 밀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결국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즉, 지금 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2011년도에 7만원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유사한 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NC소프트가 있어요. 자, 잠깐 보시면 NC소프트도 한번 볼게요.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많이 밀려내렸었죠. 그죠? 많이 밀려내렸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들이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니까 주가에 대해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요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오이즈 게임즈로 돌아가서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18,000원짜리대를 넘어서야지만 추가적으로 약 매수가 부근인 22,000원 정도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매수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간헐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탈피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선적으로 목표 가격을 약 한 22,000원 정도까지 일단 놓고서 목표치를 22,000원 정도까지 놓고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상담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코라오 홀딩스요. 코라오 홀딩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31,000원에 30%요. 31,000원에 비중은 30%요. 예.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회사 지금 영업 상태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고. 네. 나는 그 영업 상태도 괜찮다고 봐서 오래 쓰고 있는데 계속 밀어가 있긴 해. 네. 예, 좀 답답합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코라홀딩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라오스의 삼성전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코라홀딩스가. 사업을 꾸준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이 저점을 깨는 흐름들, 즉 2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거 필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예. 2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코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 쪽 계속 매도 나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함께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조금 리스크 관리 필히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부근인 31,000원짜리 때까지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약 한 26,5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놓고 그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내일장 공략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이제는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가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IT 부품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곡에 좀 한번 해볼까요? IT 부품 섹터고요. 두 번째는 애플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이 좀 완성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2013년도 내내 박스권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올해 LG전자와 그리고 애플과 LG전자와 삼성과 싸우고 있는 게 UHD TV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가 나오죠. 공면 TV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종목의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올해 상당히 이 이벤트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마지막은요, 신규 사업.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이 성장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냐? 앞에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방송 관계자분께 계속 웃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자, 자동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 사업까지도 같이 이 두 가지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오픈돼 버렸습니다. 자, 실리콘웍스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큰 문제가 없고, 아마도 이 한 달간의 누적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에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좀 잠깐 바꿔볼게요. 언제냐면 올해 2013년도 1월 달부터 보게 된다면, 자, 외국인 쪽에서 10만 주, 그리고 기관 쪽에서 70만 주 정도를 그대로 잡고 있다라는 거. 자, 포인트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일봉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1년 동안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죠? 다른 종목군들은 막 올라가거나 죽어 내려가거나 그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23,900원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는요, 23,000원부터 23,7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잡아드렸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AS 해드릴 거니까 단기적으로 짧게 25,000원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2,000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35,000원이 목표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강연회가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7시고요.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나오셔서 100m 정도만 가 계시면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서 2014년도 투자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합니다. 현장 접수를 받고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또 준비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아마도 주식 승천에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